자, 다음은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입니다. 두 개가 문제가 되는데, 영업양도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넘겨주는 자를 양도인, 넘겨받는 자를 양수인이라고 부르죠. 그럼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 양도인의 영업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합니다. 이걸 포괄적 승계라고 부르죠. 개별적인 권리 의무가 개별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법적 지위라는 말은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겁니다. 이때 권리와 의무, 특히 의무에서는 양도인의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 처분의 효과, 이 의무에는 제재 처분의 효과도 당연히 승계되고, 이미 제재 처분이 나온 걸 전제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제재 사유의 승계도, 제재 사유도 승계되는 것으로 보는 거죠. 제재 사유도 승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재 사유라는 건 뭐냐면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법적 책임은 제재 처분을 받을 법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제재 처분을 받을 법적 책임. 따라서 양도인이 잘못했지만 그 제재 사유를 승계받아서, 법적 책임을 승계받아서 양수인에게 제재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걸 알아둬야겠고, 다음. 제재 효과의 승계라는 말은 논리적 전제는 첫 번째, 양도인이 일정한 행정법규를 위반했고 이미 제재 처분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제재 효과가 승계가 되면 나중에 양수인은 가중적 제재 처분을 받게 돼요. 만약에 양수인이 1회 위반을 하면 이때 양도인의 위반 횟수까지 가중이 돼버립니다. 물론 1년이 도과되지 않았을 때를 의미하긴 하는데 보통 1년이 지나면 또 깨끗해져요. 위반 행위 이후로 1년 내인데 1년 내에 만약에 양도인이 예를 들면 1회 위반, 2회 위반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넘겼더니 몇 달 뒤에 양수인이 다시 위반해서, 그러면 세 번째가 되니까 영업 취소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재 사유의 승계는 자, 이게 시험에서 많이 나와요. 이거 제재 사유의 승계는 결국 질문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질문 형태는 양도인의 위반 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제재 처분이 가능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질문 형태가. 자, 양자를 좀 구분할 줄 알아야겠어요. 제재 효과의 승계는 이미 제재 처분이 이미 나와서 그 법적 효과가 발생한 상태인 겁니다. 제재 사유의 승계는 제재 처분의 사유만 존재하고 있는 거야. 아직 제재 처분이 발령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갑자기 넘긴 거예요. 그런데 양도인이 이런 위반 사유가 적발되면요, 나중에 가중 처벌을 받을까 봐 바지 사장한테 막 넘기죠. 실무에서 보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재 사유의 승계를 판례는 인정하는 겁니다. 악용될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식품위생법 78조처럼 아예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규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 합병은 시험에 안 나와요. 종전의 영업자, 양도인이죠. 행한 제재 처분의 효과는 1년간, 이게 기간이에요. 1년간 양수인 등에게 승계가 된다. 이게 제재 효과의 승계죠. 그런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아직 제재 처분 안 나왔죠. 이게 제재 사유의 승계입니다. 양수인에게 행정 제재 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즉 양수인에게 제재 처분할 수 있다는 건데 제재 절차의 승계뿐만 아니라 아직 적발도 안 된 제재 사유까지도 승계하는 걸로 봐요. 판례는. 단서가 있네요. 다만 양수인이 양수할 때 그 처분, 즉 양도인에게 나온 그 처분이나 또는 양도인의 위반 사유,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이럴 때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이게 선의죠. 스스로 선의임을 스스로가 증명할 때는 승계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거죠. 타시험에서 나온 거 볼게요. 도지사 A가 갑에게 개선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어요. 갑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에게 사업을 양도했네요. 그러면 얘는 양도인, 얘는 양수인이죠. 그런데 양도인에게 이미 제재 처분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재 처분의 효과가 완결되지는 않았어요. 과징금 납부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 이런 제재 처분의 효과가 을에게 승계가 된다면 을이 납부 의무가 생기는 거죠. 승계되지 않는다면 을은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양도했고 지휘승계 신고가 수리됐어요. 우리 앞에서 배웠죠. 지휘승계 신고는 뭐라고 했어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했죠. 이때 수리행위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수리행위입니다. 이때 을은 갑에게 부과된, 즉 양수인 을은 양도인에게 부과된 과징금 부과 처분의 납부 의무가 있겠느냐? 제재 효과가 승계되면 있는 거죠.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사실 반대하는 학자는 거의 없어요. 선의 양소인 보호를 위해서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견해, 이거 학자들의 견해고 제재 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고 봅니다. 다만 일신 전속적이면 한 사람의 일신에 전속되어 있으면 승계, 상속이 안 돼요. 일신 전속적 처분이 아닌 경우에만 인정하는 절충설이 있습니다. 판례는 물건에 대한 처분은 당연히 승계가 된다고 보고 대인적 처분은 승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절충설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효과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선의의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민사책임을 물어 손해전부가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대물적 처분의 경우에는 승계를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인적 처분은 일신 전속적이니까 그때는 승계가 안 되는 게 맞겠죠. 사안의 경우 사업에 관한 처분은 대물적 처분으로 봐요. 따라서 과징금 납부 의무는 일신 전속적 의무가 아니므로 양수인은 을은 양도인 갑에 따른 제재 처분,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재 처분의 효과를 승계합니다. 그러면 결국 납부 의무가 인정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는 질문 형태에 대한 답을 써줘야 돼요. 따라서 납부 의무가 있다. 다음 제재 사유의 승계입니다. 제재 사유의 승계라는 건 양도인이 위반 행위를 했지만 아직 제재 처분이 안 나와서 발각이 됐는데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아예 발각도 안 한 경우를 다 포함합니다. 영허가의 양도는요, 대물적 허가는 양도가 가능하고 대인적 허가는 안 된다고 했죠. 대인적 허가가 가능하면 효도 선물로 운전면허 따가지고 선물하고 이러겠죠. 또는 혼합적 허가는 보통 인가나 또는 지휘승계 신고를 거쳐야 됩니다. 판례는 영업양도의 인가 또는 지휘승계 신고의 수리는 기존 영업자, 양도인에 대한 허가의 철회의 성격, 후발적 사정이잖아요. 영업양도는 후발적인 거니까. 양수인에 대한 새로운 허가의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다. 양자의 성질을 겸유하는 걸로 봅니다. 제재 사유의 승계 여부인데 앞에서 본 식품위생법 78조 1항 같은 명문 규정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긍정하는 견해, 부정하는 견해, 대물적 제재 처분이면 긍정, 대인적 제재 처분일 때는 부정하는 절충설이 있어요. 판례는 지휘승계란 양도인의 공법성 권리 의무와 그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의 의무 위반에 따른 위법 상태의 승계, 여기서 위법 상태의 승계라는 건 일정한 법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적 책임은 제재 처분을 받을 책임을 포함하는 거죠. 포함한다고 판시했어요. 지휘승계 규정의 취지는 제재 처분의 면하기 위해서 악용되는 거,
그 악용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승계는 긍정해야 돼요. 다만 선의 승계인의 경우에는 재량 일탈남용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물론 판례는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선악을 불문하고 제재 사유를 승계시킵니다. 대물적 처분일 때는. 그렇지만 식품위생법 78조처럼 제재유가 승계 규정이 들어오면 보통은 단서에서 선의자는 스스로 선의를 증명하면 면책시켜 줍니다. 그런데 그런 명문 규정이 없을 때는 판례는 선악 불문하고 대물적 제재 처분은 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왜? 악용 방지 때문에. 만약에 승계 조항이 있다. 선의 입증 책임은 스스로 양수인이 자신의 성의를 스스로 증명해야 돼요. 왜? 제재 처분 면탈 이런 악용 방지를 위해서 제재 사유는 승계시키는 게 원칙이라는 게 판례 확고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승계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공통소학. 확인행위의 대표적인 건 행정심판의 재결인데 뭐 사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공중은 각종 토지대장, 건물대장, 대장에 올리는 거 등재한다고 부르죠. 이거는 입법고시에서 한번 브리타로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조금 중요하네요. 공중행위란 특정한 사실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해주는, 증명해주는 행위입니다. 보통은 재량이 아니라 기속행위로 봐요. 공중의 처분성, 이게 사례로 대비가 필요합니다. 입법고시에서 출제가 됐어요. 판례는 공중행위가 실체상 법률관계에 밀접 영향이 있는지로 판단해요. 없으면 부정, 공법상 법률관계에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 관련이 있으면 처분성을 긍정합니다. 건축물 대장 직권 말소는 처분성 긍정했고 지목 변경 신청 거부도 처분성을 인정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답이면 논밭인데 건축 허가가 안 나와요. 그러면 토지 형질을 대지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건축 허가의 대지 요건을 충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물 대장에 만약에 주거용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죠. 상가용으로 되어 있어야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건축물 대장의 용도 변경, 지목 변경, 이거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답일 때와 대지일 때 과세 처분의 내용 자체가 달라지죠. 과세 처분이 여기는 거의 뭐 워낙 가격이 낮으니까 과세율이 바뀝니다. 수용됐을 때 수용 보상금도 바뀌어요. 이렇게 공법상 규율로서 과세 처분의 산정 지표 또는 수용됐을 때 보상금 산정 기준 또는 소유권 행사의 전제 요건으로서 전답이냐 대지냐 지목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건축물 대장의 용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핵심 키워드는 실제적 권리관계에 밀접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항고승의 대상이 처분, 없으면 부정. 가볍게 보세요. 통제행위는 나중에 대집행 계고, 독촉 이런 데서 나오는 용어고요. 수리행위는 우리가 수리를 유하는 신고의 수리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중 수리행위라고 했었죠. 사례는 얘 하나 정도만 보면 돼요.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부가는 A급 쟁점이죠. 자, 부가는 지금 행정기본법에는 들어왔는데 보통은 사례에서는 그냥 조건이라고만 써요. 자, 부간이 나오면 부간의 의미 종류를 판단하고 여기서 부담인지 기타 나머지 부간인지를 판단합니다. 왜요? 부담인지 기타 부간인지는 어디서 논의 실익이 있어요? 부간의 독립쟁송 가능성에서. 이건 소송 요건의 문제예요. 그리고 부간의 한계는 위법성이라고 했죠. 이거는 본안 판단의 문제일 겁니다. 본안 판단은 소송문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다음 부간의 독립 취소 가능성. 부간의 독립 취소 가능성은 판결의 문제입니다. 일부 취소 판결이 가능하냐? 자, 시험에서는 보통 이 세 가지를 물어보죠.
이 사건 조건만 취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 그러면 부관의 독립쟁소 가능성. 이 사건 조건이 적법하냐? 그럼 부관의 한계. 부관이 위법하다면 법원의 판단은, 즉 법원이 부관만 일부 취소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얘는 일부 취소 판결이에요. 그래서 실제 답안지 쓸 때는 보면 질문 형태는 상당히 간단해요. 볼까요? 이 사건 조건의 법적 성질, 이건 로마자 2번에서 보통 논의를 해야 돼요. 부관이나 행정청이, 주체는 행정청이 해야 돼요. 주된 행정행위, 보통 수익적 행정행위죠. 부관 종된 규율로서 조건,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거, 불확실.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리면, 기한, 장래에 확실한 사실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오면, 그리고 불확정 기한이라는 개념이 또 있죠, 민법에서. 겨울에 눈이 내리면, 눈이 한 번은 올 거 아니야. 만약에 아열대 기후를 바뀌어서 눈이 안 오면 모르겠는데, 이게 오긴 반드시 오는데 언제 올지가 미정이다. 이걸 불확정 기한이라고 부르죠. 보통 그렇게까지 어렵게 안 내. 보통 우리 카지노 허가에 5년이 붙은 거, 그게 기한이 되는 거예요. 근데 5년 뒤로부터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시기. 5년까지만 할 수 있다. 이게 종기예요.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불확실성이 제거되니까 효력이 발생하는 게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은 효력이 해제되는 게 해제 조건. 시기는 시작하는 기한, 종기는 종료되는 기한. 부담은 의무예요. 의무는 하명이죠. 하명은 하명 처분, 따라서 부담은 그 자체가 독립된 처분의 실질을 갖고 있어요. 철회권 유무는, 철회라는 것 자체는 후발적 사정으로 효력을 상실시키는 거죠. 장래적으로. 따라서 철회권 유무는 후발적 사정에 의해서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이거 찾아줘야 돼요. 설문에서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 강학상 철회인지 꼭 찾아봐야 돼. 예를 들면 허가를 발령하고 몇 가지 사항을 위반하면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붙었어요. 위반하면. 처분 당시부터 위반한 건 아니잖아요. 후발적 사정이니까 철회권 유보가 되는 겁니다. 철회권 유보는요, 설문에서는 그냥 취소라고만 써 있어. 그러면 강학상 직권 취소인지 철회인지 꼭 찾아봐야 됩니다. 법률가 일부 배제는 택시 영업 허가를 격일제로 운행 허가를 해줬다. 이런 게 법률가 일부 배제입니다. 다음, 강학상 조건이냐 부담이냐, 현실에서 이걸 찾기가 좀 힘든데 부담은 항상 독립적이에요. 따라서 여기 보세요. 주된 행정행위가 있어. 그리고 조건이 붙어 있어. 근데 이 조건이 강학상 부관이라고 그냥 쓸까요? 부관이 붙어 있어. 근데 얘가 강학상 불확실한 사실은 조건이냐 부담이냐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죠. 첫 번째, 이 부관이 이 주된 행정행위의 요건과 부관이 이 요건과 밀접 관련성이 있으면 없으면 독립적인 부담이 되는 거죠. 있으면 조건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이런 부관의 이행에 의존하고 있느냐, 이행에 의존하고 있느냐, 의존하고 있지 않으면 독립적인 부담이 되는 거죠. 의존하고 있으면 긴밀하게 연결되니까 조건이 되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불분명하면 처분의 상대방에게 유리한 부담으로 추정해 줍니다. 부담이 유리해요. 부담이 왜 유리하냐? 볼까요? 자, 정지 조건과 부담.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해야 수익적 처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담은 처음부터 수익적 처분의 효력이 발생해요. 수익적 처분의 효력은 미리미리 발생하는 게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얘가 더 유리한 거고.
해제 조건과 부담은요.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수익적 처분은 행정청의 취소 처리 없이 당연 실효가 돼요. 당연 실효가 된다. 실효라는 말은 효력이 상실된다, 소멸한다는 얘기죠. 부담은 부담의 의무를 불행하면요. 그냥 해제 사유가 될 뿐입니다. 철회 사유가 될 뿐이에요. 따라서 행정청이 철회권이 행사되기 전까지는 아직 수익적 처분을 유효합니다. 더군다나 철회권 행사의 제한 법리, 행사의 제한 법리인 이익형이한 원칙이 적용돼요. 따라서 철회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에 비해서 침해되는 사익이 훨씬 더 크면 아예 철회 사유가 있어도 철회권 행사가 제한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에게는 부담이 유리한 거죠. 이런 거 답안지에 써주면 대박이겠죠. 어떤 교수님을 써달라고 하는 교수님도 계세요. 자, 보면 철거 비용의 조건은 도로 조명 허가, 주된 허가 예를 들은 거예요. 좀 산의 경우는. 도로 조명 허가에 부과한 종된 길로서 강화산 부안이고, 철거 비용은 도로 조명 허가 요건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도로 조명 허가의 효력은 이러한 비용 납부라는 조건의 이행과는 무관합니다. 의존하지 않아요. 그럼 부담에 해당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요건의 미적 관련성, 효과의 의존성까지 판단했는데 불명확하면 처분의 상대방에 유리한 부담으로 추정을 해주는 겁니다.